오늘은 현실적으로 창업비용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들에 대해서 4가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뭐로 월 1000만원 벌었다, 부업으로 몇 억 벌었다, 이런 영상들이 넘쳐나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다 거짓말이거나 사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크게 다루는 영상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지 직장 생활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보여서 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가진 돈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망설여 보신 적이 다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 또한 그랬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시작 시 사용한 자금이 약 2.06억 원이라고 합니다. 2억 600만 원 정도라는 얘기인데, 평범한 직장인이 2억 원을 모으고 이것을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투자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더군다나 실수령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 창업을 꿈꾸기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없는데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창업비용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들에 대해서 4가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들은 전부 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관이 섞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이게 내용을 한번 담아보려고 할 테니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배달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망했다 보니까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배달을 시작을 했었는데, 배달 같은 경우에는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이런 어플을 깔고 간단하게 안전교육만 받으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츠를 통해서 배달을 주로 했었는데요. 내가 필요한 준비물이라고 하면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되어도 좋아요. 배달할 수 있는 가방,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주로 배달을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 일주일 만에 정산해 봤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이 괜찮아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한 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배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게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동선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건당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벌 수 있는 한계가 좀 명확하게 나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판매인데요. 초기 자본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고 이 부업 열풍이 불면서 이 온라인 판매 쪽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배달과 다르게 이제 사업의 개념이다 보니까 사업 감각을 익히기에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업 중에 하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대부분 시작하는 게 뭐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혹은 뭐 옛날에 유행했었던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익률이 굉장히 좀 처참해요.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3%에서 많으면 5%, 정말 많아도 7%를 넘어가기가 어려운데요. 이 온라인 판매를 주업종으로 갖고 가시려고 하면은 대부분 사입을 해서 내가 판매를 하는 구조로 갖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 내가 사입을 하게 되면은 재고라는 게 쌓이게 되는데요. 상품을 보는 안목이 조금 부족해서 이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이 악순환이 두세 번만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내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려요. 더군다나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 또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 또한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내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파워링크나 이런 부분들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상단에 노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아도 수익이 나지 않고 손해만 계속 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공부가 있고 내가 아이템을 보는 안목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업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리운전입니다. 대리운전 역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배달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리운전의 더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초기 자본이 거의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운전할 수만 있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이제 배달처럼 내가 벌어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리운전 하다 보면 우리가 맨정신인 일반인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술 취하신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저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조금 견디기가 많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할 수 있고 괜찮은 편이다 라고 싶으시면은 좀 추천드릴 만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생각보다 이 대리운전도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막상 이 일을 하다 보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나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길다라는 점을 꼭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소 창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앞서 이제 다른 세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느꼈었던 장점과 단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청소 창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현금 흐름이 활발하다입니다. 우리가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현금 흐름이 활발하다는 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당장 내가 써야 할 돈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진입장벽이 많이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도 생각보다 경쟁이 많이 치열했고요. 내가 벌어갈 수 있는 돈의 한계 또한 명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단점들을 좀 같이 없앨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장점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접목을 했었던 게 바로 기술인데요. 저는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 기술을 접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다가 보면은 청소로 월 1,000만 원 번다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중에 첫 달 매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30만 원이 제 첫 달 매출이었습니다. 딱 듣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보다 적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130만 원 안에서 굉장히 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청소업과 기술이라는 것을 접목시키고 나니까 이 130만 원을 버는 게 굉장히 쉬웠다라는 건데요. 첫 달 동안 130만 원을 번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1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배달을 했을 때도, 그리고 내가 대리운전을 했었을 때도, 온라인 쇼핑몰을 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안 힘들게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달이다 보니까 고객이 단순히 적었을 뿐이지 평균 청소 단가가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청소 나간 게 13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130만 원을 번 것을 보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손님을 많이 유치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 청소업도 굉장한 매력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그래서 제가 이 네 번째로 말씀드린 청소 창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소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뭐 포토부스, 인생 네컷이나 이런 것들 청소해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 청소는 건당 10,000원, 15,000원 정도밖에 하질 않아요. 혹은 뭐 계단 청소 이런 것들도 뭐 계단 20층을 다 청소하는데 10만 원도 받질 않습니다. 5만 원보다 못 받으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 기술이 접목된 청소 창업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핵심적인 내용인데, 저희는 매트리스, 소파, 카페트를 청소하는 가구 케어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브랜드인데, 이걸로 운 좋게도 한 3개월 만에 월 1,000만 원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알리다 보니까 교육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교육생분들이 월 1,000만 원을 찍기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깨닫게 됐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랑 똑같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500에서 700만 원 이 수준을 뚫어내기란 어렵다라는 거를 저희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이게 월에서 500만 원, 700만 원 물론 훌륭한 액수지만 어떻게 하면은 월 1,000만 원 고소득자로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찾은 해답이 에어컨 청소를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였습니다. 저희가 에어컨 청소를 접목시킨 이유가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이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소자본 창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돈 때문일 거예요. 본인의 나태함과 게으름보다도 내 이 현실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에어컨 청소 창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비용만 있고 기술만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비 비용이 저렴한 편에 속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청소 창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비병만 없다라고 했을 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안쪽이면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직이고 진입장벽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에어컨 청소 창업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 그래도 기술직인데 어렵지 않나요? 제가 나이가 있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한두 번 교육을 해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의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은 이 5일 동안 교육을 진행을 했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고 고객님들 집에 가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200분이 넘는 분들을 교육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 한 분도 이 5일이 부족해서 못하신 분들은 안 계셨어요. 더군다나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 3일 만에 마스터하고 얼른 고객님 댁으로 가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덜어 있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저희한테 오셨던 모든 분들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수요가 공급을 압도합니다. 여름철 성수기에 에어컨 청소업체 한번 전화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필요한데 내일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찾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 깔끄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내 집에서 정말 체력이 좋으신 분들도 5집, 6집까지도 가는데 주문이 하루에 들어오는 게 7건에서 8건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모자라서 이 주문을 다 소화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단순히 내가 이 기술 하나만 제대로 배워놓는다고 하면은 이 여름철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연봉을 벌어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깔그름 같은 경우에는 가구 케어로 평소에 매달 내가 안정적이게 갖고 갈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이 에어컨 케어로 매출을 한순간에 점프업을 시킬 수 있는 필살기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정리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소자본 창업을 했었을 때 내가 월 1000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플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아직까지도 회사를 다니고 월에 500만 원 이상을 벌고 싶다 라는 욕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석사 과정을 추가로 밟는다거나 혹은 그 위에 박사 과정까지도 밟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을 벌고 내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에 요행이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는 노력이 필수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노력을 저희랑 같이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시행착오들을 대신 다 해드리고 여러분들께는 확실한 길로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과 꾸준한 노력만 뒤따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목표 매출에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이렇게 영상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많이 어색할 정도로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이렇다 할 커리어도 없고 재능도 없는 저도 이 매출 1000만 원을 찍어냈잖아요. 환상을 쫓지 않고 내가 정말 땀 흘린 돈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청소 시장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부딪혀 보세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산에 가려고 하면은 신발부터 신어라 이런 말처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하는 그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영상 고정 댓글란에 깔그름에서 무료 창업 상담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링크 함께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에 제가 여러 가지 겪었었던 시행착오들이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